개발자라면 누구나 코드를 깔끔하고 정리되게 짜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보는 건 코드가 아니에요.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에 잃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문화는 사용자 중심이에요. 저는 98년도에 네오위즈의 인턴으로 들어가서 세이클럽을 만들었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동시 사용자가 5,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까지는 디자인을 빼고 기획, 개발, 운영, 고객 지원까지 거의 혼자 했었고요. 2006년도에는 천눈이라는 검색회사의 창업 멤버로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셀카 앱 B612를 만들었었는데 1년여 만에 1억 다운로드를 달성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퇴직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백수로 지내면서 딥러닝 공부를 재밌게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딥러닝으로 세상이 바뀔 텐데 제가 계속 백수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딥러닝 스타트업인 보이즈X까지 창업해서 보이즈X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보이저였고 우주시대가 열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태양계를 벗어난 탐사선 이름이 보이저잖아요. 딥러닝의 세계에 도전을 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보이저X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이클럽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거는, 저는 그전에는 뭐 천상 엔지니어, 기술자, 개발자였는데요. 사용자가 개발자 또는 IT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많이 알게 됐고요. 그거를 처음 제품을 만들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게 그 다음에도 몇 번 이제 성공 경험을 하게 된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아저씨가 셀카를 찍었을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6일 하면서 여고생, 여대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100명 이상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녹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다 보니까 IT 업계에는, 특히 개발 쪽에는 남자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기획과 디자인은 아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좀 더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나 이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고,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약간 그게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가 니즈나 수요나 뭐 필요에 비해서 좀 적구나, 그런 걸 좀 더 열심히 하면 기회들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관찰한 재밌는 점은, 좀 지나친 이상주의는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개발자라면 누구나 코드를 깔끔하고 정리되게 짜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보는 건 코드가 아니에요. 결국엔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게 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코드가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는 그 자체만 보면 물론 다 좋은 점이지만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고.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에 잃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이런 생각이 없다면 무조건 그냥 나는 개발자고 나는 깔끔한 코드가 제일 중요해, 이런 마인드가 되면 이게 오히려 그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있단 말이죠. 물론 보이즈X는 기술이 중심인 회사고 하니까 개발 문화가 중요하지만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 기획, 사업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문화는 사용자 중심이에요. 개발할 때 이 밸런스 얘기도 했었지만 저희가 기획을 하건 디자인을 하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디자인을 하는데 사용자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한다, 그거는 저는 점점 예술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이유, 기획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용자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회사의 문화가 모든 게 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결국에 사용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항상 고민하는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들이 사회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투자 불발 사건 터지고 하면서 페이스북의 어떤 영향력 같은 거를 크게 느꼈어요. 그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겪었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큰 실패를 안 해본 게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었다라는 걸 느꼈어요. 권투 선수 중에 이제 타이슨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누구나 계획은 있다, 링에 올라가서 한 대 쳐맞기 전에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크게 한 방 쳐맞고 나니까 그 창업하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매일같이 얻어맞고 있는데 그때 엄청나게 크게 얻어맞고 KO 당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요. 요즘에는 원래 이렇게 맞고 사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때 두 번째로 크게 배웠던 거는, 원래 제가 개발을 하거나 뭐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 때 항상 사람들을 봤거든요. 문서는 다 담을 수 없다, 글로는 다 담을 수 없고 말로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서 표정도 봐가면서 팀원들 얘기도 듣고 사용자 얘기도 듣고 그러는 걸 더 좋아했지 문서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워낙 뭐 법이나 제도나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문서의 상대방인 투자자나 회사나 담당자들, 사람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문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제 아이디어들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아이디어는 정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공룡을 좋아해. 공룡 전시회가 인기가 많대.
그러니까 우리 공룡이란 걸로 영화를 찍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아이디어의 가치는 1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룡으로 영화를 찍는다면 둘리가 될 수도 있고요. 괴물이란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주라기 공원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눈이 많이 오고 얼음이 있고 꼬마 여자애 둘이 있는 걸로 영화를 만들어보자. 이거 가지고는 저는 1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겨울왕국을 만드는 거는 정말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99%의 디테일을 위해서 1%의 아이디어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요. 그 디테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정말 아이디어가 한 30%는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올리진 않아요. 창업을 하면 잡무가 엄청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사실 예상과 다르진 않고요. 예상보다 더 많이 온갖 잡무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사실 잡무들을 제가 위임을 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임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종류가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 건데 제 마음을 잘 알아서 제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도 부족하고, 예를 들면 돈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아마 창업에서 잡무가 많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핵심적으로 뽑아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게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창업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성격 테스트를 하면 발명가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딥러닝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10개 이상씩 떠오르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별로 쓸데없는 아이디어다. 현재로서는 구현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개씩 남아요. 한 달 정도 되면 한 10개 이렇게 남는데요. 우리 만드는 사람들도 즐겁고 쓰는 사람들이 즐겁거나 유익할 만한 아이템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는 컴퓨터한테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만 주면 스스로 학습을 해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풀어내지 못한 문제들을 컴퓨터가 너무 많이 풀고 있어요. 개고양이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한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음성인식도 하고 음성을 합성도 해내고 자율운전도 하고 바둑도 두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처음 컴퓨터가 나왔던 시절, 처음으로 데스크탑이 나왔거나 인터넷이 나왔거나 모바일이 나온 시절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과연 이걸로 뭘 하지라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책을 팔아보고 누군가는 채팅 사이트를 만들고 메일 사이트를 만들고, 아이템이 없어서 고민은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과연 10년 동안 갈 아이템이 뭘까 고르는 게 요즘에 하는 일입니다.